테슬라 효과 관련주도 질주했다 이런 네. 주제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 네. 올해 무려 115%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네. 들썩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테슬라 상승 원인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의 어떤 그 전기차로 대표되는 테슬라, 네. 전기차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강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올해 100%가 넘게 상승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올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전기차 시장 이 부분들을 보시는데 저는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이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이 특성이 있는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가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거에 지금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유는 테슬라가 잘 올라가는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순이익이 1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잘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약 한 이게 1,3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죠, 테슬라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작년에 8억 6,200만 달러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손실폭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연간 내내 1조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 3분기, 4분기에 1,000억 정도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100%씩 올라갈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많이 아는 상태로서 이렇게 어떤 이 실적 호전, 3분기, 4분기에 테슬라의 실적 호전이 나온 부분들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뭔가 진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만 봐도 알아요. 주변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테슬라 마크를 갖고 있는 전기차들이 네. 뭐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를 솔솔치 않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만큼 주변에 이제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대해 볼 만한 테슬라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테슬라의 이런 어떤 대박 행진을 네. 놓고 어떤 걸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진짜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냐라는 네네. 걸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수요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기억나시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렇게 나오면 그거 좋으면 그거 사야지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럼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게 수혜를 볼 것이냐는 걸 그렇죠. 찾아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특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가 이 역발상 전략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역발상 전략이 뭐냐 하면은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보면은 이 전기차를 할 때 중저가 보급형 먼저 내놓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면 고급차 시장으로 공략을 하는데 이 테슬라는 굉장히 재밌게도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스포츠카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상류층을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카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 고가였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왜 고가의 스포츠카 먼저 내놨을까요? 왜일까요? 어떤 전략일까요, 도대체? 테슬라가 이 저가형 양산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테슬라가 이게 이 뭐냐면 차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게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뭐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일반적인 회사들의 그런 전략인데 테슬라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공장이 그만큼 없거든. 네. 그러니까 야 이럴 거면은 차라리 고가 전략으로 가자라고 한 부분들이 주요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가 전략으로 일단 가는 흐름들로 테슬라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인데요. 아무래도 뭐 전기차 하게 되면 테슬라 기술력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 이게 전기차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건데 지금 보면 30분만 충전해도 300km 달릴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을 지금 갖춰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테슬라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방식의 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딜러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차를 파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특성입니다. 이게 딜러를 갖추려면은 지점들이 그렇죠.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씩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태생적인 특성들 때문에 오히려 그 특성을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테슬라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테슬라라고 말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주식이 테슬라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 아프죠. 이 아저씨가 저하고 같은 또래라서 가끔 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나랑 같은 또래인데 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뭐 저도 뭐 한국에서 열심히 사니까 예, 뭐 그래요. 부러울 건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아저씨라면 안 되죠. 테슬라의 잘 모르는 창립자 아저씨죠. 예, 일론 머스크 CEO 네. 예, 이 CEO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공매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나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를 막 하면은 뭐 좋아져야 되고 전기차 시장이 개혁되는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2018년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공매도 세력이 초토화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썼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맛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때는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쳤죠. 야, 뭐 공매도 세력이 초토화돼. 뭐 뜨거운 맛을 보여줘. 근데 그로부터 딱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뜨거운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이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이에요. 네. 숏 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지금 그동안 공매도 쳐놨던 거를 야, 안 되겠다. 이거 테슬라가 진짜 일론 머스크 말처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어떤 모습들이냐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다 기사인데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세로 자신감을 지금 얻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고가 정책 갖고 나온 게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뭐 공장이 작은 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딱 단어를 하나 나옵니다. 기가 팩토리를 추가적으로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놀란 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에 테슬라가 11만 2천 대를 인도를 했어요. 시장에서 예상치는 10만 6천 대 정도였었는데 11만 2천 대면은 약 6천 대 정도가 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뭐지? 테슬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기가 팩토리 효과가 지금부터 지금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팩토리라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라에서 만드는 이 전기차를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는 거죠. 그럼 대량 양산하면은 전기차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운되겠죠. 약 40% 정도 다운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파는 것은 40% 정도 다운된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보다 40% 정도 다운된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지겠죠. 그것을 이제 얘네들 이 공매도에서 눈치를 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미국에만 이 기가팩토리 가는 그런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첫 해외 상하이, 생산 네. 공장이 상하이 기가팩토리 이게 50만 대 연간. 50만 대 생산이거든요. 이거 지금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50만 대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공장을 설립할 때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터뷰했어요. 초청해가지고. 네. 야, 당신 참 미국인이지만 우리 중국에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명예 중국인 해줄게.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그 리커창 총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고맙습니다 하고서 더 이상 답을 안 했답니다. 명예 시민에 대한 답을 안 네, 했다고요? 고맙습니다는 뭐 저는 답을 안 했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기가 텍사스라는 트윗이 또 올라왔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텍사스에다가 텍사스? 또 초대형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도 지금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본고장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 가장 이 인구가 미국, 많은? 유럽, 중국에 모두 이 기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게 느껴진다. 느껴지시나요? 네. 뭐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모습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40% 다운되면은 여유 있으면 좀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이슈가 붙여서 그렇지 호주에서는 아직도 그 산불을 못 끄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날씨도 113년 만에 가장 포근한 1월이라는 얘기도 큰일이에요. 나오고 있고요. 네.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많은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개인들도 이런 전기차에 네.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면서 저 또한 관심이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래요. 지금 일단 테슬라의 상승 요인 그리고 테슬라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주제와 연관된 종목 그건 그렇죠. 무엇이냐. 이건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해 주실 텐데요. 이제 네. 슬슬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 잘 나가는 대박 효과를 톡톡히 볼 만한 관련주들은 존재하겠죠, 우리나라. 아, 존재하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이 테슬라 전기차의 핵심은 이제 배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파나소닉이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봐야 되는데 파나소닉의 주가는 잘 못 가요. 네. 대신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그 왜일까요? 최대 수혜는 CATL이겠죠. 음. 왜냐하면 중국에 50만 대 공장을 이미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작년부터 25만 대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25만 대 또 생산을 더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디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중국 업체인 CATL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LG화학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슬쩍 가서 테슬라한테 찔렀습니다. 뭘 찔렀느냐? 야, 우리도 가까워.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가까워. 그렇죠. 그리고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그래서 기사가 여기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요? 네. 보여주시죠. 자,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 CATL이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월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고 공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그동안에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을 해왔는데 네. 가장 피해보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은 이제 피해를 그렇죠. 보겠죠. 피해를 보겠죠. 거기에 우리의 양사 독점의 독점 관계를 깬 게 우리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LG화학이 작년에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테슬라의 멀티 소싱 전략에 같이 참석을 한 거죠. 뭔가 뿌듯해지네요. 뿌듯해지죠. 네, 네. 우리 기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테슬라도 배터리 공급선 다변화 전략 감추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생산되는 대수가 별로 없을 때는 파나소닉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많이 찍을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생산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파나소닉이 그 감당을 못하니까 중국의 CATL이라든지 한국의 LG화학 이 부분들은 당연히 다변화 전략에 들어가는 수혜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 현장에서 LG화학하고 CATL하고 협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완성차 제조회사의 공급사, 이 벤더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신호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서 지금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최대 수혜는 일단 LG화학 LG화학이 일단 있고요. 네. LG화학 하나의 종목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또 있죠. 또 있죠. 네, 그렇죠. 그럼요. 또 준비되는 어떻게 수혜를 톡톡히 볼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 한번 볼게요. 네. 또 기사가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파나소닉은 14%밖에 못 올랐어요. 네. CATL은 39.94, 테슬라 86%, 그다음에 우리 LG화학 19%, 삼성 SDI 30%, 일진모티리얼즈 22%.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네. 중에서 제가 아까 찍어드린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LG화학을 LG화학. 지금 찍어드렸죠. 왜냐하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은 테슬라 배터리 공급 가능성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의 배터리를 LG화학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자, 아직은 가능성이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 수주한다라는 소식이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주가는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그럼 LG화학이 무거운데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겠느냐?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이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요. LG화학과 삼성 SDI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게 되면 25배, 22배예요. 테슬라는 56배. 뭐 테슬라는 당연히 우뚝 서 있는 회사니까 56배 받아도 됩니다. 근데 경쟁사인 CATL은 50배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CATL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LG화학은 여러분들 잘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 없는 분들은 좀 담아 놓으셔야 되고 있는 분들은 꽉 쥐고 계셔야 되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좋습니다. 거죠. LG화학,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즈 우리 국내 기업이 테슬라와 연관돼서 좀 그렇죠.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LG화학보다 좀 세거든요. 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그 상대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BMW예요. 네. 네. BMW이기 때문에 이 BMW하고 테슬라하고는 좀 또 경쟁 구도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LG화학, CATL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 전체가 지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삼성 SDI도 수혜를 받겠습니다만 테슬라의 효과만 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 SDI는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렇다면 네. 테슬라의 효과 톡톡히 노릴 다른 종목 또 하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그 종목이 뭐냐면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현대차예요. 현대차. 네. 현대차. 자, 이 현대차 테슬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현대차가요. 네. 이 정의선 부회장께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2025년까지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오죠.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이 지금 폭스바겐이에요. 네. 약 60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위인 테슬라 50만 대 이상을 목표를 하겠다. 테슬라가 50만 대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56만 대를 만들어가지고 목표를 초과하겠다 해서 테슬라를 누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다가의 그런 광고도 내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게 또 경쟁이 되는 게 정의선 부회장님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또 같은 이 또래예요. 네. 그런 이제 또 약간의 그런 경쟁 심리도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뱉어놨으니까 네. 현대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원래 테슬라의 그런 기가팩토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미국의 텍사스, 중국에다가 중국, 만들고 독일 만들고 네. 양산대를 확 늘리니까 이 50만 대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현대차도 어떻게 이거 전기차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요. 패턴 났으니까 테슬라 이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현대차도 적극적인 그런 전기차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로 같이 움직여진다면 이 소위 말해서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차가 3파전이 되나요? 3파전, 삼국지 전 세계에서 전기차 삼국지를 벌이면서 전기차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들은 덜덜 떨고 있죠. 뜨거운 맛을 보고 있죠. 진짜 뜨거운 맛 보겠는데 이러다가. 네. 거기다 일론 머스크 돈이 또 많잖아요. 네.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저가형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행동을 하나씩 하니까. 그 형이 양반, 네. 그 형이 이제 왜 그래 아니 네. 그 외국 사람이 잘 입이 잘 안 붙는데 네, 그래요. 그 CEO가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인재 채용한다 그러면은 학력 보지 않겠다. 네네. 고졸자도 괜찮다.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이러면서 그래, 인재를 그래요. 채용하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방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뜬구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현실화 시켜 나가는 작업이 나오는 건데 이 양반이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저건 안 돼. 그래서 때린 건데 이 양반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내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10년 넘게 테슬라 적자가 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가팩토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덜덜 떨고 있죠.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를 테슬라 효과
관련 주로 그렇죠.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재 LG화학과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대응 전략 혹은 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LG화학과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강력홀딩이죠. 예. 왜냐하면 언제 튈지 몰라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주가 조정받을 때 LG화학, 현대차 별로 안 밀렸습니다. 네. 왜 안 밀리겠습니까? 누군가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만히 갖고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배당 수익률도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뭐 최근에 뭐 1%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LG화가 현대차 그냥 장기 투자하시거나 떨어지는 대로 계속 사 모으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의외의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